최근에 그 중국 정치 상황 되게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근데 그중에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시진핑 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중국 정치를 오래간 관찰을 해왔는데요. 저도 사실 지금 시진핑 딸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진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정말 확실한지 이게 잘 모르겠고요. 근데 최근에 베라루스 대통령 중국에 갔잖아요. 시진핑 만났는데 베라루스 그 국가통신사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 시진핑 딸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진핑 딸 처음으로 정치 활동 참석했어요. 베라루스 대통령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베라루스 그 나라는 사실 뭐 그렇게 막 큰 나라도 아니고 너무 잘 되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왜 베라루스 대통령 만났을 때 자기 딸 소개를 하는지 처음으로 정치 활동 등장을 하는지 이거 이유에 대해서 진짜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도 모자라서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뉴스를 베라루스 매체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중국 매체는 보도를 안 했어요. 이거 왜 이러는 거죠? 베라루스 그 매체를 보도했는데 중국 매체도 비슷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건데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도 모자라서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베라루스 국가통신사 매체에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일반 매체도 아닌데 국가통신사인데 이게 보도를 했는데 스스로 삭제해버렸어요. 그 이유도 뭘까요? 어쨌든 이거 관련된 뉴스 계속 나와가지고 사실 그 이유를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시진핑도 아무래도 지금 파워 문제는 있어가지고 근데 시진핑은 아버지잖아요. 뭐 자기 뭐 아버지로서 자기 딸 안전을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다 시진핑 딸 어떻게 생기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진핑 아마도 내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딸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뭐 베라루스 대통령이 서로 뭐 사이 친하니까 일단은 만나서 우리 딸은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내가 무슨 문제 있으면 그래도 시진핑 딸 아마도 나갈 수도 있어요. 시진핑 문제 생겨더라도. 그래서 그때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네,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안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 뭐 졸업해서도 중국에 왔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마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시진핑 딸 나와가지고 어떤 행사를 참석했다. 그 사진도 나오고 뭐 동영상도 나오는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이번에 그 베라루스 매체를 보도를 했는데 근데 중국 매체는 아직은 보도를 안 했어요. 사진도 없잖아요. 시진핑은 그냥 굉장히 자기 딸을 잘 보호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소리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시진핑 그 장기간 독재하려고 하니까 자기 딸도 지금 정치 무대에 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 시간에 자기 딸 그 정치 무대에 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맞는지 어쨌든 일부 사람들의 생각 똑같아요. 시진핑 지금 자기 정치 파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다른 사람 부탁하는 게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 3일 열병식 이번 정했어요. 근데 이게도 사실 지금 중국 정치를 관찰을 하려면 시진핑 도대체 파워 어떻게 되는지 그 세 가지 포인트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뭐냐면 이번 달 말 정치국 미팅 오픈할 수 있는지. 지난달 5월 말 정치국 미팅 오픈 안 했어요. 이거 엄청 이상한 거고요. 근데 그 정치국 미팅 꼭 반드시 5월마다 오픈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5월 말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픈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 말도 오픈 안 하면 그 사중 전회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도 시진핑 파워는 문제 있다.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번 달 말 정치국 미팅.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중 전회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 정치국 미팅 오픈해야 우리는 사중 전회 언제 오픈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데 사중 전회는 언제 오픈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다들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것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 세 번째 포인트 9월 3일 열병식인데요. 이게 사실 그동안 계속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지난달 말도 어떤 기자분이 그 중국 국방부 답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열병식 있는지. 국방부 답변인이 관련된 소식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벨라루스 대통령 시진핑 만나잖아요. 그래서 벨라루스 매체도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시진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9월 3일 이게 뭐 벨라루스 대통령 우리나라 와서 그 열병식 참석하라 하세요.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뉴스를 벨라루스 매체는 보도를 했지만 중국 매체는 보도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오전에 그 뉴스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9월 3일 열병식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시진핑 아무 문제도 없다. 여전히 파워 너무 강하다. 이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9월 3일 열병식 없어요. 그러면 확실해요. 시진핑 파워는 지금 문제 생겼다. 정말 문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9월 3일 열병식 할 것이다. 이게 아마도 시진핑 아직도 어느 정도 파워 있다.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아무 문제도 없다. 여전히 파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봐야 돼요. 지금 몇 개월 시간 남아 있으니까 9월 3일 열병식 과연 얼마만큼 크게 나올 수 있는지 거기서 시진핑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거 다 보고 만약에 2015년도 열병식보다 규모 자체가 크게 나왔어요. 아마도 그러면 시진핑 정말 파워 여전히 강하구나. 근데 반대로 더 작게 나왔어요. 아니면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시진핑 파워는 여전히 문제 있을 수도 있다. 분명히 무슨 문제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중국 정치 그렇게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도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시진핑 이런 문제 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 작년 3중 전회 끝나고 나서 계속 관찰을 해왔잖아요. 분명히 무슨 문제 있다. 또 큰 문제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그러면 시진핑 꼭 내려갈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중국 정치 투쟁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 싸운 거 약간 좀 축구 경기처럼 시진핑 뭐 물론 골 할 수도 있고 반대방에도 골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90분까지 되더라도 누구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축구 아마 좋아하시는 분 아마 아실 수 있는데 그리고 연장 시간 안에서 누구도 골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9월 3일 이게 굉장히 조용한데요. 너무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이번에 시진핑 중국 매체 발표했잖아요. 9월 3일 그 열병식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시진핑 어느 정도 힘을 모아서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 정치국 미팅 오픈 안 하잖아요. 그때는 엄청 이상했어요. 시진핑도 거의 10여일 동안 나타나지도 않고 정치국 미팅도 오픈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중전에 언제 오픈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때는 좀 문제가 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켜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사중 전회 아마 시진핑 내려갈 수도 있다.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시진핑 지금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당서기, 그 군의 주석, 그리고 국가주석 세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내려가지 않아도 그중에서 하나만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되게 애매하죠. 다들 사중 전회 그렇게 중요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마도 시진핑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지 않아더라도 혹시나 중국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아마 2년 뒤에 2027년도에 오픈할 예정인데요. 그때는 시진핑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만약에 시진핑 2년 뒤에 공산당 21번 당대표 회의 때 내려가면 지금 반드시 시진핑 후계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후계자 지정하게 되면 아마도 이번 사중 전회 때 정치국 위원 중에서 아니면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아마 새로운 얼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 만약에 정치국 상무위원 됐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시진핑 후계자 될 수 있구나. 그러면은 시진핑 꼭 내려갈 것이다. 2년 뒤에. 어쨌든 이게 다들 지금 여러 차원으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소문 나타나더라고요. 일단 만약에 시진핑 정말 내려가면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내려가면 누가 후계자 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번 사중전회 그래서 세 사람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패태자 호숑하이니까 아마 그 사람 당석 역할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띵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시진핑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요. 나이도 젊고 아마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또 한 사람 나타나더라고요. 왕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후진터파인데요. 이 사람 광동성 당석의 역할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국무부총리 역할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 역할도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 많고요.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나타나서 총서기 역할 하는 게 더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삼중 전후회 작년 오픈했잖아요. 작년 7월 오픈했는데 근데 그때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는 중국 공산당 가장 큰 매체 신화통신사는 시진핑 관련된 문장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이름은 개혁가 시진핑이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스스로 삭제했어요. 시진핑 칭찬하는 그 개혁가 시진핑 이런 문장을 발표했는데 근데 스스로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이상하죠. 거기부터는 사람들은 계속 관찰해왔어요. 시진핑 파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짱유샤 서로의 갈등, 패퇴자 등장 등등등등 이상한 그 시그널 굉장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3중 전후회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사람들은 아마 4중 전후회 더욱 큰 문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대허 회의는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고위층 간부들은 외대허 가가지고 거기서 되게 시원해요. 거기서 휴가처럼 그렇게 보내는 거고요. 지금 현직 중국 고위층 간부들 뿐만 아니라 퇴직한 정치 원로들도 같이 가요. 근데 이게 특히 지금 시진핑한테는 너무 안 좋은 거고요. 많은 사람들 시진핑한테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같이 모이는 그런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막 같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시진핑한테 불만이 있다. 아, 나도 그러는데 막 서로 이게 연결해가지고 뭐 같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다들 걱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4중 전후회는 사실 만약에 베이다이허 미팅은 거의 8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15일 정도 그렇게 됐는데 근데 만약 4중 전후회 예를 들면 다음 달 7월 말까지 오픈했다. 아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베이다이허 미팅 이후에 8월 말 아니면 9월 정도 오픈하게 되면 베이다이허 미팅에서 정치 원로들 그리고 지금 현지 중국 고위층 간부들은 같이 있어가지고 시진핑 같이 공격할 수도 있어서 이게 시진핑에게 엄청 안 좋은 거고요. 이런 시그널 저런 시그널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후춘화도 며칠 전에 중국 북쪽에 갔어요. 랴오닝성에 가는데요.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서 그 혼자서 가는 게 아니고 한 팀으로 가는데요. 그래도 진짜 다들 지금 시진핑 파워 문제 있다. 그래서 패퇴자는 시진핑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게 시진핑 안에 파워 있으면 이 사람 어디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 3중 전후회 끝나고 나서. 근데 더욱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도 나타나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후진타오의 아들 후하이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상하이 그 루자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굉장히 뭐 높은 빌딩 너무 많아요. 루자주이는 이게 포럼 하나를 오픈했는데 미팅 같은 거 거기서 상하이시 당석이 상하이 시장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후진타오 아들 후하이펑도 같이 나타났어요. 사실 그 자리에 후하이펑은 지금 민정부 차관인데 거기 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막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후하이펑은 그냥 일부러 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후진타오는 지금 이만큼 파워 있어요. 자기 아들을 거기서 보냈어요. 공산당 내부에 당신 여러분 그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줄을 잘 서라 그런 뜻이 아닌가. 어쨌든 이게 최근에 비슷한 시간에 패퇴자 호춘화도 그렇고 후진타오 아들 후하이펑도 그래요. 그래 같이 나타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시진핑 꼭 문제 꼭 내려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게 제가 볼 때 그러죠. 그러니까 파워는 좀 있긴 한데요. 그래도 모든 거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도 어떤 정도 이게 뭐 할 수 있는 그 능력 한계는 있는 거죠. 옛날에 그 20대 당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는 시진핑 막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이란 정권은 오늘 망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시진핑 내일 망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진핑한테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진핑 되게 복잡하잖아요. 정치, 경제, 외교, 대만 막 너무 힘드니까 이 가운데 시진핑 굉장히 친한 친구 이란 정권 문제 생기면 시진핑한테 심리적인 충격 많이 줄 수 있고요. 특히 지금 미국은 이게 뭐 이란 공격했잖아요. 네. 그리고 시진핑도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나중에 진짜 미국이랑 싸우게 되면 지하 70, 80m 내려가도 숨길 수 없잖아요. 미국 그렇게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거 대해서 시진핑 여러 면에서 되게 긴장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란 지금 망하지 않지만 나중에 망하게 되면 아마 러시아한테 뭐 푸틴도 따라서 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 시진핑 굉장히 왕따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면에서 그 뜻은 뭐냐면 이란 문제 없어더라도 시진핑은 엄청 머리 아픈데
근데 또 이런 문제 생기니까 과연 시진핑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우리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